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서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 배제를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했을 때는요, 일시적 2주택자로 봐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 5월 10일 이후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은 뭐냐면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거든요. 근데 취득세는 달리 했거든요. 1년 내에 하게 되다 보니까 같이 통일을 시켰다는 것이 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요, 취득세 감면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 현행 다주택자인 경우에 1세대 3주택인 경우 양도를 하게 된다면요. 기본세율 플러스 30%의 중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82.5%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양도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 기본세율 플러스 20%다 보니까 최고 71.5%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요.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정 지역 내에서의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배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양도하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관련돼서 최종 1주택 개념에 대해서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는요, 그 보유기간 등 산정 시에는요, 해당 주택이 1주택 다음부터가 아니고요,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니까 비과세 그 폭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요, 혜택을 확대시키고 적용 기간을 연장시켰거든요. 일단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시점에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요,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최종 1주택이 된다면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상생 임대인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해서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바로 상생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직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유지 조건은요,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혜택이 있는데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가 되고요. 2022년도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2년 더 연장해서 2024년도 12월 말일까지 해당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2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의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도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만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로요. 2022년도 공시가격 대신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해 주기로 했고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현행 지금 100%입니다. 근데 60%만 적용해 주기로 했고요. 주택이 많은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부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3억 원을 특별공제를 더해줍니다. 따라서 14억 원으로 확대시켰는데 이것은 2022년도 한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외된다면요, 1세대 1주택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액 감면을 최대 80%까지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는 제외되지만은요, 전체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는 과세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일시적 2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종부세 폭탄을 맞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상속주택인 경우에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분은 40% 이하일 경우에는요,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무조건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현행 3년, 2년에서 5년 이내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가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다. 그래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소재지가 수도권 특별시 중에는요,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시 중에는요, 군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담보대출도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했고요, 신규 주택의 전입 기간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라고 해서요,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죠. 주택담보가치 대비 비율이라고, 대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애 최초 구입 가구는요, 기존 60%에서 70%까지 인정해주고 있고요.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능력 비율은요, 청년층은 현행 그 소득 기준이 아니라 미래 장래 소득을 반영해서 DSR을 확대시켰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요, 2억 원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50년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환 방법에서 그 뭐 원리금 상환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체증식 상환 제도를 도입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해서 만 1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요, 대출 한도가 증가되고 상환 금액, 월 상환 금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생애 최초 LTV 80%로 개선되었을 때 신구 간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요, 요건이 생애 최초인 경우하고 생애 최초 이외의 무주택인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선 사항으로는요, 모두 다 연령 제한 없이 적용해 주기로 했고요. 주택 가격은요, 현행은 투기나 투기 가열 지구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하는 8억 원 이하인데 그 생애 최초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해서요. 생애 최초는 1억 원 미만, 그 다음에 일반이나 무주택자는 9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생애 최초는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9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LTV 관련돼서는요, 현행은 투기 가열 지역은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60%,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원 이하일 때는 50%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요, 5억 원 이하일 때는 70%, 5억 원에서 8억 원은 60%, 기타 지역은 70%였는데 전체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해 주기로 했고요.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DTI는요, 현행 60% 이하이고요. 마찬가지로 현행도 개선된 내용도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DSR 관련돼서는요, 40% 이하였거든요. 총 대출이 1억 원 초과 시 이금융권은 50%를 적용했는데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한도는요, 현행이 4억 원인데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6억 원까지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4억 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용대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연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2배 이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2022년도 7월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자에 대해서 안심전환 대출이 있는데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동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에서 12에서 15%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소득세 10%까지 하신다면요, 어떻습니까? 13.2에서 16.5%까지 확대가 되겠죠. 현재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요, 현행은 월세액의 10%,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것이 12에서 15%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 보증금이나 대출 원리금 상한액에 대해서요, 공제액이 기존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 시가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다. 그러면 의무 거주 기간이요, 5년입니다. 80에서 100%다 그러면 3년이고요. 민간 택지는요, 80% 미만이다 그러면 3년이고 80에서 100%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요, 입주일로부터 즉시 실거주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었죠. 양도나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즉시 입주할 필요는 없죠. 자, 다음은 우대형 주택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소득 고령층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시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요, 연금 산정 이자율을 낮게 적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요, 일반 대비해서 8에서 15%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1억 5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주택가액 시가 2억 원 이하까지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갱신만료 임차원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고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요, 수도권 같은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한도, 대출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고요. 지방은 2억 원의 보증금 한도, 대출 한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죠. 수도권은요,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지방은 2억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향후 1년간 8월부터죠, 올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2023년도 8월 이후에는 계약 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죠. 원래는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잡하다는 것은요, 법 제정에 따른 정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땜질식 법 제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렴주구를 일삼으려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돈을 무상 이전시키는 거, 증여와 상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증여세와 상속세, 양도세와 종부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빨리 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관리사, IFA, 독립자산관리사, 그 다음에 CFP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